오랜만에 K배터리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어떤 소식인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요게 나왔어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이 통과됐대. 이게 뭐야? 근데 서정덕 TV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거 드디어 통과됐구나 하실 겁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이제 조그만하게 보도가 된 걸 가지고 제가 온 건데, 미 하원이 중국산 배터리 타깃으로 하는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하원에서 합의가 된 거예요. 이제 상원이 남긴 했습니다. 대상은 명확해요. CATL, 비아디, 엔비전, EV, 하이튬, 고션 뭐 이렇게 해갖고 6곳이라고 합니다. 이름 다 들어본 데죠. 2028년 10월부터 이게 이제 DHS와 관계된 미국 내 프로젝트 오븐 DHS 기금이 사용된 경우에 중국 기업이 만든 배터리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기관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통계국인가? DHS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국가 그 교통국인가 하여튼 뭐 그건 겁니다. 일부에서 이제 안 되도록 만든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이 기업명 자체가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를 통한 꼼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상원은 어떻게 될 거냐? 하원에서 합의를 이뤘어요. 그러면 상원은 그냥 뭐 저기 대중국 제재 강화해야 된다는 의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요거는 무난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존의 배터리 관세는 25%입니다. 원래 이게 7.5%였는데 2024년도 5월에 25%로 늘렸고 그 다음에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26년도죠. 그럼 이제 기본관세 3.4%에다 25%가 붙어요. 거기다가 올 들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는 10% 때렸죠. 48.4%의 고관세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네들의 가격은 48.4%가 붙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CATL 같은 중국 기업들은 지금 현지 생산 통해 가지고 관세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고관세를 무력화시키려고 저렇게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었는데 요런 법안들이 나와요. 지금 이 법안이 나와버리면은 이 통과가 다 돼버리면은 개별 기업 대상 규제가 강화되면 관세나 관세가 아닌 부분이나 중국 배터리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어떤 걸로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통과로 인해서 거기다가 지금 관세는 어떻게 돼요? 48.4%다. 당장 규제 범위는 좀 제한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네. DHS가 국토안보부입니다. 법안의 대상은 국토안보부의 한정입니다. 직접적인 규제 범위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대부분은 자금을 대는 미국 에너지부 등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이나 민간 기업의 구매를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제한적으로 지금 이번 규정이 나올 수는 있는 건데 의의는 있어요. 뭐냐면은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게 국토안보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중국 배터리를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 배터리 관련 구매 금지 규정이 처음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타 기관이나 민간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가운데 한 부처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통과를 했어요. 여야 합의를 통해 땅땅땅 쳐갖고 그게 고시가 돼요. 그러면은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같이 따라가는 분위기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관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민간에서 그걸 쉽게 하겠어요? 그럼 눈치 보게 된다고요. 민간 기업도 안 쓰는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향이 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의의입니다.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중국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장벽을 높이는 추가적인 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조금 전에는 뭐 6개 기업인데 10개 기업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토안보부에서만 했는데 미국 에너지부까지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입법이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대요. 법안을 통해서 결국엔 뭡니까? 중국 대립입니다. 최종 목표는 어디라고요? 최종 보스는 중국입니다. 강화되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면 민간 기업도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중국 기업이랑 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괜히 그랬다가 눈 밖에 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그럼 과거에 있었나요? 예. 해당 법안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지난해 9월 9일날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 드론 제조회사, DJI부터 해갖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 미국 내에서 활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 견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거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하원 통과 26개가 있었어요. 10개 법안은 중국 직접 겨냥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공산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5개 바이오 회사를 적대적 외국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하고 거래 제한하는 생보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I 드론 회사, 이거 뭐 진짜 기술력 좋고 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찍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고 결국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DJI 신형 제품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중국 공산당 드론 제조법, 그 다음에 CATL, 비아디 등 중국 배터리 회사 제품을 사용 제한하는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뭐 있어요 여기? 배터리 의존도 감소법. 여기 있네. 이게 언제예요? 예, 이게 지난해 8월 8일입니다. 대상 기업도 동일한 것이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는 기업의 산업 측면부터 안보까지 추가해서 전방위적인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같이 가는 거다.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정부 바뀌면 쉽지 않을 걸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법안 발의한 게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세금이 우리 비용으로 핵심 기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 촉진에 사용돼선 안 된다라고 이런 워딩 자체가 나왔던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블랙리스트까지 당시에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을 블랙리스트 등재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거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누구예요? 루비오 상원 의원. 당시 이 사람 지금 국무장관입니다. 존 물리나 하원 의원입니다. CATL 블랙리스트에 올려라. 지금 그리고 CATL이랑 파트너십 고려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한테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 서한을 보냈던 겁니다. CATL이 계속 지금 미국에다 이제 꼬셔가지고 로비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로비한 다음에 미국에다 지어가지고 공급망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기술 이전 시켜줄게 그러면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공급망 의존하기 시작하면 미국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마크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이 현 국무장관입니다. 강력한 대중 매파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쫙 봤을 때 기대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주가에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지금 같은 증시 상황, 지금 같은 섹터 분위기에서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 큰 기대는 지금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반사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반사 이익 기대감 자체는 생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왜냐면 이게 하원 통과해서 상원 통과되면 실제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반사 이익은 나오겠지. 걔네가 못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미국 내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은 비관세하고 관세하고 같이 이렇게 때려버리게 되면은 중국산이 지금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건 ESS거든요. ESS까지 지금 밀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작년 5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흑연 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 그 다음에 주사기, 그 다음에 비전기차 배터리까지 관세 부과를 밝혔는데 시기가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특히 비전기차용 ESS는 2024년 5월 당장이 아니라 2026년으로 관세 부과가 미뤄진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ESS 진입을 중국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버리면은 미국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ESS 산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금 당장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죠. 시간은 근데 2년 사이에 충분히 벌었고 그 사이에 그 공백을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일본 기업들이 차츰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어떻게 되냐면은 비관세 장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법으로 막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 장벽도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가 이제 보통 ESS 쪽인데 비전기차 배터리가 25% 작년에 2026년 기준으로, 그 다음 3.4% 기본으로 붙고 10 추가돼갖고 48.4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 내년 얘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이 지금 18조 9,059억 원입니다. 이게 2023년 전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액의 70%입니다. ESS는 LFP가 사용되죠. 현재 중국이 미국 ES 시장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그러면은 내년이면 당장 48.4%의 관세가 붙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해볼 만한 시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품질뿐만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데 계산을 해봤거든요. 지금 가격에다가 48.4% 붙이면 얼마 되는지. 지금이 이제 킬로와트 시당 47.95달러라고 하는데 LFP가 71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가 붙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죠. 선제적으로 11월에 지난해 2조 원 규모의 ESS 공급 계약 체결을 했죠. 이제 지금 요거 이제 JF2
그건 이제 JF1이었는데 요번에 인터배터리에서 JF2도 나왔고 그 다음에 가면 SBB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 기업들이 ESS 만들고 있잖아요. 컨콜 당시에 ESS 북미 수요 대응 위해서 현지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금 인터배터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삼성 SDI도 미국 내 ESS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거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SBB 뭐 2.0까지 해가지고 막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해두고 기술력을 뿜뿜한 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 배터리사들이 현지 생산을 통해서 관세를 우회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게 관세 장벽으로 일단 한번 이런 식으로 막히는 거예요. ESS부터 해가지고 일단 전기차 자체의 배터리는 못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거의 그거는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ESS가 의미 있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얘네들이 우회해가지고 현지에 지어갖고 하는 비관세 장벽이었는데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자체에서 막아버린 거잖아요. 법안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의의라는 거죠. 예. 이게 확실한 의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가 아직 가지 않는 것도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기대감이 연말 대비 그래도 잘 붙고 있다곤 한데 주도주들이 이제 호재성 기사나 뭐 법안 하나하나에 난리가 나는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미국 정책이 리스크만 있는 게 여기서 가장 큰 의의는 미국 정책이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관세 호재뿐만이 아니라 관세도 우리한테 이게 이제 반사이익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10 붙여가지고 48.4가 되는 거. 근데 관세 장벽을 뚫고선 우회해가지고 현재에다 지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비관세 장벽이 현실화가 되어버리는 요런 것들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는 참 긍정적인 부분일 수가 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반사이익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갈만하고 그게 실현될 경우에는 호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